아무도 하지 않는 미국 유학 이야기.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해나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 않고 즉석에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음에도 막힘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모습에서 이 친구들의 경험은 앞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과 또 다르겠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이 친구들 못지않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때 유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학업적으로 일단 어땠는지, 뭐가 어려웠고 어떻게 적응이 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학업적으로는 확실히 한국 학교랑은 아무래도 많이 달랐고 솔직히 말해서 부담감은 적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경쟁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었고,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녔을 때 맨날 자정 12시까지 막 독서실에 가고 뭐 학원을 막 몇 개씩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내가 뭐 반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지 내가 이런 대학교를 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서 되게 부담감도 컸고, 그리고 약간 경쟁 심리도 되게 컸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확 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공부보다는 진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심리적으로 많이 여유가 생겼었던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분위기 자체가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서 이미 등수 같은 거는 다 공공연하게 다 말해주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담감, 압박감들이 많이 있었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근데 미국에 와서는 확실히 컸던 게 절대평가 시스템이어서 많이 부담이 안 갔었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들, 점수만 잘 받겠다고 약간 좀 꼼수 쓰는 것보다 점수에 그런 어떤 그런 압박감이 없으니까 정말 진짜 실질적인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학문에 대한 공부. 고등학교 때? 그치? 고등학교 때도. 네. 많은 애들이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들이 미국 와서 지금 수업 끝나면 학원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불안해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때 니네 생각은? 재현이 생각은 어때? 그 부분은? 너도 그랬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미국 역사라든지 그런 건 한국에서 배경이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학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찾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잘 못 배우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두려움은 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수업이 끝나서 공부를 안 했던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맞아. 숙제도 항상 있었고, 맞아.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호스트랑 같이 책상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에 따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 그게 되게 와닿네. 시험, 그러니까 등수, 쟤를 이기기 위해서 이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목에 진짜 학문을 배웠다는 게 고등학교 때도 그런 느낌을, 두 명 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에서. 그게 되게 크네. 처음 왔을 때 니네가 영어를 막 되게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큼 어려웠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났더니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되게 extracurricular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는 다들 이제 수업을 듣고 약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서 방과후 활동을 무조건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게 theater, 그 연극 활동이었고, 거기서는 정말 아카데믹한 컨텐츠 말고 정말 일상적인 대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고 정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방과후 활동? 처음에는 저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제 영어 스피킹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1년을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간다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 연극 그 담당 쌤이 저한테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말하는데도 되게 문장이 토막토막 났었고 되게 짧게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영어 실력이 나아진 게 정말 느껴진다. 근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를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시켜 놓으니까. 내가 알기에는 네가 막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친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나대는 친구도 아니어서 정말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는 환경에 연극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아니, 원래 그런 게 별로 안 두려웠어?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이렇게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연극이
좋았던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연극이 좋았어요. 그치. 저는. 그게 큰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았어요. 맞아.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혹은 나한테 점수에 도움이 될까? 근데 그렇게 시도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중간에 드랍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거를 공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워낙 영국을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영어도 못해도 어떻게든 더 하고 그냥 싶고 가서. 그게 더 크지 않았나? 이거 뭐 맞아요. 내 혹시 연극- 쪽집게 연극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고 뮤지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런 건 한국에서 경험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마인드셋이 정말 경험을 많이 해보자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내가 결국에는 이 유학 생활을 선택을 했고 그거를 충분히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연극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관심사 그런 게 이제 합쳐져서 제가 이제 연극부에서 계속 한 1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 에피소드부터 얘기를 어.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미시간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는 마이어가 많잖아요. 근데 마이어 스펠링이 맞아요. 마이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내가 배웠던 한국에서 배웠던 알파벳은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수업 내용 위주다 보니까 내가 호스트한테 나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리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생활 그런 게 많았었고 아까 명아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밴드를 했었는데 그래서 플룻을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약간 스트레스, 약간 해소 방법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악기를 배울 때는 개인 교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선생님과의 만의 관계인데 밴드면은 애들이 적어도 막 30명 이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같이 뭐 연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 만날 기회도 많았고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약간 이랬었던 것 같고 일석몇조 맞아. 그리고 아까 명아 언니가 했던 말 중에 되게 공감됐던 게 저도 약간 미국에서 내가 뭘 할까 약간 이런 거를 정할 때 내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보자 해서 저도 솔직히 12학년 때 마지막 고3 때 내가 이거 밴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차라리 AP 수업을 하나 더 들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밴드를 못하니까 솔직히 다른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거는 한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밴드를 계속 해야겠다 싶어서 했던 건데 그게 정말 대학교 와서까지 되게 많이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야 이것도 되게 특이한 또 그래요? 답변 중에 하나네. 뭐냐면 네. 우리는 이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AP 과목을 하나 더 들어서 그 AP 과목이 대학 가서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교양 과목에서. 그건 사실은 엄청난 큰 베네핏이고 모든 사람들이 AP 과목 몇 과목이나 있어요 그 학교에를 물어보는 또 그거에 따라서 명문학교가 아니네라고 맞아.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성공적인 유학생활한 친구들이 AP 따위보다는 따위는 아니고 보다는 오히려 이 경험을 했던 게 자기들한테 더 좋았다. 야 이거는 정말 저 근데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AP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 들었던 것 같아. 너 있었어. 너 무슨 히스토리인가 뭐 하나 저 있었어. 히스토리 안 들었어. 언니 사- 또 AP 칼 칼 AP 칼 들었잖아. 나 AP 칼 들었나? 나 프리 칼 들었거든. 프리칼 아니 내가 듣고 프리칼 했거든. 들었는데 언니가 우리 그게 아니었어. 아 그래? 나보다 더 높은 거였어. 하나 들었네. 너는. 야, 그래도 지금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했던데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거든. 그냥 AP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어드밴스한 건데 내가 어드밴스한 능력치를 원하면 하는 거잖아. 여기 애들은 실제로 그 능력,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의무적으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잘 하고 했던 친구들조차도 재현이 같은 AP 과목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따가 좀 심도 있게 해봐야겠다. 교우 관계가 되게 중요할 텐데 미국 친구들 사귀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한국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만큼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전학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처럼 한 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 옮기면 벌써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냥 그리고 또 수업 들으면 수업 들어야 되니까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고 자유 시간 있는 거 빼고는. 그래서 저는